이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남의 집 자식이야. 돌잔치 한복판에서 터진 정숙의 절규. 친자 확인서가 돌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축제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그때 저 혼자였고 철우가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지영의 절망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엄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 철우의 분노 섞인 외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파괴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있습니다. 이정숙은 올해 62살, 이 집에서만 벌써 30년을 넘게 살았죠. 아침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집안을 깨웁니다.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손자 민재를 위한 아침 준비, 등교길 배웅,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집안일들이죠. 민재야,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줬으니까 다 먹어야 해. 정숙은 6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해맑게 웃으며 젓가락질을 했어요. 아이의 작은 입에 들어가는 노란 계란말이를 보며 정숙은 흐뭇해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숙의 마음도 평온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윤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뀝니다. 어머니, 민재 아침은 제가 챙길게요. 너무 많이 주시면 학교에서 점심 못 먹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살의 지영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한 자신에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내가 손자 키워본 지 얼마나 되는데 뭘 모른다고 그래. 정숙이 중얼거리자 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민재의 가방을 챙겼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될 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국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비춰왔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면 가슴이 시렸어요. 내가 이 집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저 며느리가 감히. 정숙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며느리에게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자 민재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길 때면 하루 종일 쌓인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오후 3시 민재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정숙은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으면 정숙은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으로 김치찌개 나왔는데 할머니 것보다 맛없어. 민재의 천진한 말에 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더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정숙은 민재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숙에게는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민재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요. 지영이 말하면 정숙의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왜 하필 주말마다 친정에 가야 하는지, 왜 민재를 꼭 데려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손자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민재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갑자기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정숙은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지영이 친정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건 아닐까? 민재가 친정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날 밤이면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고, 이제는 며느리와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정숙에게는 민재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어요. 아들 철우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기류를 눈치채기도 했지만 직장 일에 바빠서 깊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숙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저녁 시간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정숙이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하면 지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철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참 싸더라. 김장철이라 그런가 봐. 정숙이 말하면 지영은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오직 민재만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김장 언제 해? 나도 도와줄게. 민재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정숙은 점점 더 민재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정숙은 불안했고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돌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하며 마음도 설렜습니다.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요. 이런 날만큼은 며느리와의 갈등도 잠시 잊고 싶었어요. 어머니, 민재 예방접종 기록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돌잔치 때 친척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서요.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접실 서랍에 있을 거야. 내가 항상 거기 정리해뒀거든. 지영이 나간 후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친척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꼼꼼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점심을 준비하던 중 정숙은 민재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응접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출생신고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 서류들이 파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봉투를 꺼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부계 확인 검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봉투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날짜도 최근이었어요. 부계 확인 검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친자 확인 검사 말이죠. 왜 이런 걸 했을까? 내 손자가 아닌 건가?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지영이 이런 검사를 받았을까요? 혹시 민재가 철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정숙은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내밀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서 권해서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어요. 정숙은 지영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는 거라고? 친자 확인 검사를?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별 의미 없어요. 요즘 산부인과에서 다 권하는 검사거든요. 지영은 여전히 웃으려 노력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민재가 우리 아들인 건 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지영이 피하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며느리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요. 그럼 결과는 어땠어?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었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지영은 봉투를 다시 정숙에게서 가져가며 말했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돌잔치 준비나 해요. 그 순간 민재가 낮잠에서 깨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아이에게 달려갔고 정숙은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지영이 그런 검사를 받았을까? 정말 병원에서 권해서였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을까? 이 집안에 어떤 불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밝혀야 해.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지영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어제 그 서류 말인데. 정숙이 다시 꺼내려 하자 지영이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정숙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정말로 자신의 손자가 맞는지, 이 집안의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며느리의 수상한 반응과 그 검사 서류가 계속 정숙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어요. 돌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민재는 누구의 아이일까? 지영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영의 수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친자 확인 검사 서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용기를 내어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접수대에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손자 것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확인해 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럼 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나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비용이 꽤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병원에서 나온 정숙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가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때 문득 지영의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은 결혼 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카페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외출한 틈을 타서 정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손님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카운터 뒤편을 살펴봤어요. 지영이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는 작은 서랍이 있었거든요. 혹시 뭔가 있을까? 정숙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메모지, 그리고 몇 개의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이 민재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고 있다가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냥 너 없길래 카페 좀 봐줄까 해서.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정숙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발견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 뒤지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정숙은 이런 지영을 처음 봤습니다. 왜 남의 서랍을 함부로 여세요? 남의 서랍이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손자 문제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남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재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싸워?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영은 민재를 달래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재야.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거야.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뭐였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 정숙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절박한 말이죠. 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검사였다고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검사라면 왜 그렇게 당황해? 왜 나한테 숨겨? 정숙의 추궁이 계속되자 지영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재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어요. 지영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정숙이 말하자 지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만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정말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지영의 태도는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민재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화났어? 아이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잠깐 화난 거야. 괜찮아. 정숙은 손자를 달래려 했지만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민재와 함께 카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카페에 남겨진 채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지영이 이렇게까지 숨기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단순한 검사였다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결심을 굳혔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민재는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카페에서 벌어진 일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과 지영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정숙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민재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민재 예방접종 맞추러 다녀올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영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숙은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다행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카운터 뒤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락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화분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데 숨겨두는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락커를 열자 여러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봉투가 유독 두껍게 보였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민재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예방접종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별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서류를 봤을 때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북의 불일치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로?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와 철우 사이에는 북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민재가 철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안 피가 아니라고? 정숙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남의 집 아이라는 것인가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숙은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민재는 철우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남의 집 아이를 손자라고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다했던 거였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다니. 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락커를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영과 직접 대화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어요. 민재가 철우의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지영은 누구와 관계를 가졌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과 민재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재가 달려와서 정숙의 다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주사 맞았는데 안 아팠어.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남의 집 아이일까요? 그동안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 아이가요? 정숙은 민재를 바라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의 인사에 정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아. 정숙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영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지영 앞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아들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철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철우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민재 검사해봐.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봤으니까요. 엄마, 또 그런 소리예요? 철우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어요. 지영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믿어봐. 정말로 뭔가 이상해. 정숙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서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 몰래 락커를 뒤진 일을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멈춰요. 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영은 제 아내고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왜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하세요? 아들의 반박이 예상보다 강해서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숙은 더욱 분노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봐.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검사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들의 반응까지 싸늘해지자 정숙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민재의 돌잔치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돌잔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정숙아, 민재 정말 많이 컸네.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신우이가 민재를 보며 말했어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를 닮았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었어요. 민재는 철우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영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정숙의 눈에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저런 얼굴로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었을까? 정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색색깔의 음식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고 민재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아이의 돌잡이를 지켜봤습니다. 민재야, 뭘 잡을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재가 손을 뻗어 붓을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공부 잘하겠네. 학자가 되겠어. 친척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모든 축하가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돌잡이를 마치자 정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잠깐 여러분. 정숙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주머니에서 그날 복사해온 친자 확인서를 꺼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정숙이 서류를 돌상 위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야. 순간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친척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철우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봐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지영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저도 후회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혼자였고 철우가 이 아이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이야?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잔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철우는 민재를 안고 울며 외쳤어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무너졌어. 아들의 절규에 정숙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큰아버지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누구랑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지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철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아, 정말이야?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정말 바보였어. 아들의 모습을 본 정숙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화났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나가. 정숙이 지영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철우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미 충분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먼저 가볼게. 연락하자.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집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지영은 계속 울고 있었고 철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숙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노려보는 시선을 견디지 못했어요. 진실을 밝혔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갑작스러운 현실감에 정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어머니. 철우가 정숙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집안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와중에도 민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시작된 돌잔치가 이렇게 끔찍한 결말로 끝나버렸습니다. 정숙이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돌잔치 이후로 가족들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잔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여버린 걸까요? 진실을 밝혔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철우와 지영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철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민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철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철우가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철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나도 다 알았어. 철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영이가 모든 걸 말했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고 임신한 줄 모르고 나랑 결혼했다고 해.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게 맞았지만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민재는 내 아들이야. 철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키웠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했잖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정숙은 아들의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남의 피를 어떻게 우리 집안 자식이라고 해? 하지만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으로 키운 정도 있잖아. 사랑? 정숙이 반문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건 어떻게 해? 나는 손자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건 엄마 마음이었잖아. 민재에 대한 사랑이 가짜였어? 그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 몰랐을 때의 그 사랑이 거짓이었어? 정숙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정말 가짜였을까요? 혈연을 알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그 마음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만 모르면 돼. 철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민재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아들의 말에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민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파? 아이는 정숙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진짜였거든요. 민재야. 정숙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혈연을 떠나서 이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아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철우가 민재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셔. 조용히 해드려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 정숙은 방 안에서 홀로 울며 독백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가문이었지만 잃어버린 건 가족이었구나. 혈통을 중시했던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켜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지영이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와라고 답했습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정숙 앞에 앉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결혼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숙의 질문에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한 줄 모르고 철우를 만났어요. 철우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우가 아이를 너무 기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정숙은 지영의 사연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잘못된 일이었지만 지영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속인 건 잘못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지영이 무릎을 꿇고 빌며 말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민재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철우도 마찬가지고요. 정숙은 지영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민재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정숙이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가문과 혈통에만 집착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덮고 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철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영은 민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보들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철우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다른 이야기야.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시간 내줘. 그렇게 말하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정숙은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이 옳은 건지,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일찍 재워두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엄마. 철우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일단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정숙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돌잔치 날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어. 정숙이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게 됐고 나도 후회하고 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어. 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친척들도 다 알게 됐고 이미 소문이 퍼졌을 거야. 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벌써 몇 명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돌잔치 이후로 친척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날 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친척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거야. 엄마. 철우가 놀라며 외쳤어요. 그럼 더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요. 지영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요.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정숙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거야. 지영이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말할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이제야 알았다. 내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렸다고 할 거야. 철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평생 가문과 혈통을 중시했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철우가 감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지영은 오열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지영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정숙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정말로 친척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돌잔치 때보다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주요 친척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정숙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정숙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정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걸요. 정숙아. 신우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민재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철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들의 품에 안긴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친척들도 정숙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생 가문을 중시했던 정숙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요. 그때 민재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화났지?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민재야. 할머니, 이제 안 화났어. 정숙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민재 많이 사랑해. 민재는 할머니의 품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 정숙아. 가족이 화목해야지.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혈통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정숙의 마음도 계절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마치 겨울 눈처럼 녹아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토요일 정숙은 손자 민재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물고기가 펄떡펄떡해. 민재가 신기해하며 수족관을 가리켰어요. 정숙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신선해서 그래.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손자랑 나왔네요. 민재 많이 컸네요. 따뜻한 인사들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나 딸기 먹고 싶어. 민재가 딸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딸기 사자. 상인에게 딸기 한 팩을 골라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딸기 정말 달아요. 손자가 좋아할 거예요. 상인의 말에 정숙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자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혈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카페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민재야.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영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지영아, 카페 일은 어때? 정숙이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의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영의 대답에 정숙은 의아해했어요. 내 덕분이라니? 지영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카페에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정말로 정숙은 요즘 종종 지영의 카페에 들러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갑자기 지영에게 달려갔어요. 딸기 샀어. 같이 먹자.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두 어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철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야, 어디 다녀왔어요? 아들의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가정의 평화가 되찾아지니 모든 가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민재가 철우에게 뛰어가며 딸기를 보여줬어요. 할머니랑 시장 갔다 왔어. 철우는 아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 할머니랑 재밌게 다녀왔구나.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과 지영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영이 정숙에게 부탁했어요. 민재가 어머니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서요. 정숙은 기꺼이 며느리에게 요리법을 알려줬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잘라야 하고 불 조절이 중요해. 정숙이 정성스럽게 설명하자 지영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숙이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와, 할머니 김치찌개다. 민재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맛있다. 철우가 한 숟가락 먹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역시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철우는 회사 일을, 지영은 카페 이야기를, 정숙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재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하고 놀까? 민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공원에 가서 그네 타자. 정숙의 대답에 민재는 박수를 쳤어요. 야호! 할머니 최고!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는 정숙의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정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 걸 이제야 안다. 정숙의 마음속 독백이었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이야. 혈연에 얽매였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잠든 민재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인사에 정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철우도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푹 쉬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들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거든요. 혼자 남은 정숙은 거실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해졌습니다. 사진 속 민재의 환한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눈물과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될 줄 몰랐습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숙은 작은 소망을 빌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도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